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제복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1일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베테랑 119 구급대원이었던 고 강연희 소방경이 응급후송하던 주치자의 이유 없는 폭력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8일에는 임용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현장 경찰관이 신고 사건 처리 중 한 남성에게 칼로 등과 허벅지가 찔려 중상을 당하는 불행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젊은 해양 경찰관도 불법 조업 단속에 불만을 품은 선언에 밀쳐져서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 대한민국의 제복 공무원들은 최일선 현장에서 연일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적법한 직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한 제복 공무원은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많은 제복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이유 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들의 분노 표출과 갑질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복 공무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들이 입고 있는 제복은 국민들께서 바로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또한 국민들께 다가갈 때 도움을 주고 지켜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식입니다. 그들에게 제복은 국민을 향한 다짐이자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 그리고 부여받은 막중한 임무에 대한 명예입니다. 그리고 제복 공무원은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제복 공무원의 땀과 눈물 덕분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제복에는 자부심이나 사명감이 생길 수 없습니다. 제복의 명예가 사라지고 사기가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복 공무원도 똑같은 국민으로 우리의 이웃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이고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며 사랑스러운 친구 연인입니다.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국민과 제복 공무원들이 서로를 존중한다면 우리의 인권과 안전은 더욱 더 보장받을 것입니다. 존경받는 명예로운 제복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방차에 쌓여된 소리에 길을 비켜주는 모세의 기적,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건네는 수고하십니다 하는 작은 인사, 목숨을 걸고 불법 어선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관들에 대한 국민의 박수, 이러한 국민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응원 하나하나가 제복의 명예를 빛나게 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민주정부의 공권력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친절하지만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과 적법 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제복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판단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인권과 안전을 든든한 공권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제복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각 청장님께서 호소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경찰청장입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제복을 입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적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보면은 지난 3년간 현장 공무원들이
연평균 한 480여 명 이렇게 그 공무 수행 중에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모욕적인 이런 언사를 듣는 일은 뭐 다반사로 이렇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이 국민들이 주신 이 제복을 입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공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어떤 공권력 확립 현장 대응 방안이 혹여 인권의 문제로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잘 살피면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방청장 조종묵입니다. 각종 재난 및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 119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저희 소방청에서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 및 폭행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입니다. 우선 장관님을 모시고 제복 공무원에 대한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의 대국민 호소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호소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경찰은 특히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공무집행을 하기 때문에 해양 환경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이 국가 영토 주권소 그리고 해양에서 안전을 위한 당당한 해양경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혹시 선거 기간 중이고 해서 조심스러웠습니다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최근 이 제복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불법이라든가 혹은 모욕 행위가 조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 때문에 조금 더 일찍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만은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비디오를 상영을 보셨을 것 같고요. 또 각 기자님들 앞에 제공된 자료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우리가 사회적인 경각심만 있으면 적어도 이런 수준의 어이없는 그런 어떤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번에 여기 모두의 예를 든 강연희 소방경의 그 장례식 때 이야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망년자실이라는 게 거의 가족들을 잃었던 사람들처럼 그 공직자들이 허탈해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해서 되겠냐. 그리고 그나마 최근에 좀 나아졌던 것은 시위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찰관들이나 또 소방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욕설은 기본이고 폭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걸 고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 시위만 일어나면 꼭 시위대뿐 아니라 경찰관들도 서로 희생을 당하던 그런 시절은 분명히 극복되었습니다만, 이제는 한 단계 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기 각 청장님들은 구체적인 그런 보관들이 있으실 테니까 질문을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예,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입니다. 그 백남기 씨 농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그 경찰이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게 되는 게 몇 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4월달 사건이고
2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좀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인권 침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게 항상 그 공권력을 항상 강조하다 보면 꼭 피해가 발생하고 무리한 집행으로 인해서 다치고 죽고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그 대처하실 생각인지 이거와 같이 발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공권력을 확립하고 또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그러면 일행인재 지금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 우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인권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항이고 최근에 뭐 인권이나 이런 데서도 경찰권 사용에 대한 각종 제한 또는 권고 이런 것이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기본적으로 공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꼭 인권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침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전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 양자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지금 뭐 며칠 전에 인권위에서 경찰의 장구 사용에 대한 그런 걸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법제화해 갖고 그러한 틀 속에서 우리가 하면 공권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꼭 인권이 약화된다 하는 것은 너무 좀 이분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틀을 만들어서 우리 규정화하고 그 한도 내에서 공권력이 집행되면은 그것이 뭐 인권에 소홀하거나 침해하는 방향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남기 사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아까 무슨 몇 년이 걸렸다고 그런 건 아니고 백남기 사건 발생해서부터도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사과의 말씀은 계속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건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가 집중 연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제가 소방관 조금 저 뒤에 기다리고 예, 구 기자님 말씀. 네, CBS 구병수입니다. 그 담화문 통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비례 원칙을 적용해서 대응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행사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의미인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례성이라고 해서 무슨 그렇게 이렇게 기계적 비례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소방관이 직무 중에서 어떤 개인의 재물을 어떻게 손괴를 했다든가 하면 그걸 지금까지는 소위 소방관 개인이 물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공권력 집행을 이렇게 하면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게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합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봉수 기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마치 무슨 이렇게 공권력 강조하면 바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하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에 있어서 선량한 국민들 모두에게 돌아가는 이런 피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복 입은 국민일 따름입니다.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더 직무의 강도가 더 엄격해야 되고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직무를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거북함을 느낄 정도로 하시려면 굳이 왜 제복을 입혔겠습니까? 그런 말씀드립니다마는 적어도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탄생한 그런 정부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혹시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또 과거 같은 우려를 되풀이할 조직의 논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여러분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좀 더 세세한 규정까지 둠으로써 인권 침해의 어떤 요소 같은 것은 확실히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바랍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 김하는 기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폭행 피해 방지 개선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선이라고 하면 기존보다 좀 더 뭐 강화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변화가 됐다는 건데 기존에 뭐 위에 있는 벌칙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벌금 요런 게 나와 있어요. 요런 것도 어떤 상향을 한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원래 있는 벌칙을 뭐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는 의미인 건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관련 법이라든가 혹은 시행령을 우리가 성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당 부분은 특히 앞으로 각 경찰, 소방 또 해경의 현장 지휘자들께서 자꾸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부하들의 그런 일방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일들 앞으로 그 부담을 앞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 조금 이따 경찰청장님하고 또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듯이 아까 무슨 막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또 심지어 어떤 것들을 공무원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공무원이 소위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또 뭐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들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제도 개선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청장님도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거에 맞는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법적인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폭력범 같은 경우에 현재 경고 제지에 불응했을 때 법상 할 수 있는 게 과태료 처분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게 그랬을 때 실질적인 실효적인 경고 제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가정폭력특별법 같은 거에 이제 그 벌금형 같은 이상 징역이나 벌금형이 됐을 때는 현장에서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인 현행범체포의 어떤 근거 같은 게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권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실효적인 법적인 것을 정비할 게 있으면 정비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런 것을 이제 정비해 나가고 또 현장 경찰관들이 어떤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수적으로 그 손해를 보는 국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재산상에 예를 들어서 강제 처분하기 위해서 즉시 강제를 위해서 뭐 문을 뜯고 들어간다든지 그랬을 때 그 문이 망실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이것을 사실 형사들이 뭐 돈을 걸어서 한다 이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건 다 이제 보상을 법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상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은 그런 경찰권 행사 중에 사람이 다치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이 본인이 이걸 물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재산상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어떤 그 위해가 있을 때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좀 정비를 하고 아까 수갑하고 이제 뭐 이런 포승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이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 그 장구입니다. 근데 그 장구 사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인권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엄격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정당한 장구 사용하는 것도 현장에서 좀 저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집행함으로써 선량한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실질적인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119 구급 대원들이 현장에서 예를 들면 소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해를 일어나는 경우에 또 그보다 더 현재보다 더 좀 강하게 하는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소방 활동 방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 강화된 무기라든지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하시겠습니다. 최선희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저 서울경제신문의 최수문 기자인데요. 지금 취재도 그렇고 오늘 발표한 것도 그렇고 지금 제복공모에 대한 이런 지금 대책이 주로 이제 국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해 가지고 법이나 제도를 바꿔 가지고 단속을 벌칙을 강화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이게 뭐 좋은데 지금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모든 범죄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건이 이게 술을 먹고 일어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인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담당하는 소방청 같은 경우는 92%가 주치 범위한다. 그리고 이제 경찰청 오늘 한 데서 피해 사례를 보면 다 이게 주치거든요. 이런데 이게서는
대책의 벌칙을 강화하는 데에서는 이게 뭐 주치에 대해서 특별히 뭐 가중 처벌하는 게 없어요. 점점 문화가 사회가 이제 좀 담배는 단속을 하면서도 술은 단속을 안 하는 그 방송이나 뭐 그런 쪽에서 그런 건데 이런 그게 제 의식을 갖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약간 비정상인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뭐 그 타겟을 해가지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범죄 심리학이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제가 뭐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런 데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소위 우리 사회에서 주치자에 대한 이 지나친 관용 문화는 분명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소위 나중에 판결문에서 주치자 감경 조항 같은 게 과연 이게 언제까지 용인이 돼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법을 바꾸는 문제는 국회가 그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사회적으로 바로 오늘 이렇게 호소드린 대로 이 제복 공무원 공권력의 대행자 집행자에 대한 어떤 이런 만연된 어떤 그 인식 이걸 자체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드렸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장애들 중에 더 하실까요? 네. 예,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